안녕하십니까. 안철수 대표의 3대 예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17년 대선 후보 유세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 가지 일이 생길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게 현 시점에서 너무나 딱 떨어진다, 안스트라다무스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파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사람들을 안 씁니다. 무능하지만 자기 편 사람에게 일 맡깁니다. 줄을 잘 쓰는 사람만 씁니다. 말 잘 듣는 사람만 씁니다. 과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에 개입했다. 실제로 판결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전 정부에 있었던 임원들을 보따리 사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판부 판결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환경부와 청와대가 정한 내정자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되게 할 목적으로 환경부 실국장과 공무원들에게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위법한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내정자들에 대한 불법적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사에 참여한 임추위 위원들과 132여 명의 지원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으며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이렇게 표현했죠. 흔히들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 뭐 블랙리스트 이런 게 아주 나쁘다 적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환경부 장관을 맡은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압박을 줬다. 누가 봐도 비판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용하죠. 또 이 정의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나서 이제 장관 임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야당의 동의 없는 28번째 장관이 탄생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180석이 되기 때문에 단독 채택이 가능하죠.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독 채택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면 끝입니다. 청문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이 아무리 뭐 반대를 하더라도 혹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건 아니다.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임명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뭐 많지만 지금 28번째 장관이니까요. 많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어땠습니까? 문제가 많다. 청문회를 듣고 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아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임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로 정리돼 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그 지지로 임명돼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혼란들이 왔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인사의 결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쪽에 말씀드린 이 개파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한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안 씁니다. 무능하지만 자기 편 사람에게 일 맡기고 줄 잘 쓰는 사람은 쓰고 말 잘 듣는 사람만 쓴다. 내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 내 편인 사람만 쓴다 이런 얘기죠. 얼마 전 안철수 대표하고 금태섭 씨의 그 TV 토론이 있었죠. 그때 그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그 의견을 이야기해보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듣고 나서 이것도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인재풀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우리나라에 정말 뛰어난 인재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세고 셌습니다. 당장 뭐 정치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벤처기업을 성공신화로 이끌고 의학 박사 출신의 서울대 의대 출신의 의사인 안철수 대표 같은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세고 셌습니다. 근데 이 많은 뛰어난 인재풀 중에 내가 만나본 사람, 자, 반 날라갔죠. 아니죠. 우리 편부터 해야 되죠. 자, 전체 인재풀 중에 우리 편 사람, 자, 반 떨어졌죠, 벌써. 인재 중에 반은 날라갔습니다. 내 편 중에 찾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만나본 사람을 찾습니다. 자, 또 떨어져 나갔죠. 모든 사람은 다 못 만나보니까. 그 중에서도 내 말 잘 듣지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니까 여기서 뽑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전체 인재풀, 대한민국의 이 유능한 정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장관들을 뽑아놓으면 청문할 때 왜 굳이 저런 사람을 저 자리에 앉혀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전체 중에서 우리 편, 그 중에서도 내가 만나본 사람, 그 중에서도 내 말 잘 듣는 사람 중에서 찾으니까 몇 명 안 남죠. 그리고 대다수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죠. 이게 현 정부의 인사고 그 결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수 대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능하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온갖 비리를 하는,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뽑히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잘못된 인사에 대한 그 부작용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안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 현 정부 들어와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수많은 정책들, 20몇 번이죠. 기억도 하기 어려운데 정책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실패들이 이런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